지난번 검찰 인사 직후에 캄보디아 총리 오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153일 만에 등장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는 그 양주에 있는 사찰에 그 사리봉안 관련해 가지고 직접 그 공개 활동을 했어요. 그래 그 현장에 모여있던 사람들한테 뭐 탄성도 나오고 했다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영부인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만, 그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저는 뭐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개적인 자리고, 또 그 영부인 역시 그런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좀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셔야죠. 근데 이제 단지 지금 문제는 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어진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또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서 이런 시각이 너무 확장되고 또 오래 가는 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적인 활동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소명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전 또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 벼랑간 사라졌다가 또 벼랑간 나타난 건데 왜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 사실 이게 명품백 사건 터지고 나서 자명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요구하고 밝히라라고 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총선 때 드러난 민심, 저는 이제 국회의 의장으로 그 후보로 선출돼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입장에서 그 국회의장 후보의 입장으로 자꾸 국민의 민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국민의 민심이라고 하는 큰 바다잖아요. 그 바다가 갖고 있는 힘은 아무리 큰 항공모함이라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국민의 민심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국민의 민심 그렇지만 잘하면 그렇게 그야말로 온화하고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 게 또 국민의 민심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 민심을 정말 살펴보셔야 된다. 명품백 사건에 있어서 그냥 자명하고 안 보이는 걸로 끝낼 게 아니고 또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좀 잠잠해졌나 이렇게 나오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기면 국민의 민심에 맞는 소명이나 뭐 해명도 하고 아니면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이 민심이 또 용납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처신이 국민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관련해서 또 보수 정당에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뭐 홍범도 장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회고록은 못 보셨나요? 네, 아직 못 봤어요. 어쨌든 보도를 보면 또 좀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 의원 외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미일 공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군사적인 막 동맹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중러가 또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 한반도 중심으로 해서 남북 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정도의 긴장이 생기는 건 그건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평화거든요. 우리 한반도가 가장 세계적으로 조명받을 때도 남북 간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 그 가장 한반도가 뜨겁게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거 거기에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잘 지켜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는 그런 걸 뒷받침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아주 소중한 경제 영토 중국, 러시아까지 상당히 잃었어요. 우리의 이
주권 국가로서의 영토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또 네. 하나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네. 우리의 경제 영토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와 이런 그 군사적 긴장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경제적인 부분까지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경제 영토를 회복하는 일 이런 것들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다. 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다 보니까 한일 간의 관계 물론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가 굴욕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당당하게 네. 과거사의 잘잘못은 분명하게 하면서 네. 해 나가야 되는 일인데 예. 그 점에서 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기도 하고 예. 홍범도 장관 기념사업회 이사장인데 네. 그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예.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 예. 제3자 그 예. 대납을 변제. 한다거나 변제를 한다거나 예.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예. 하지 못하고 후쿠시마 원전 그거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네. 한 번 그건 잘못되면 불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마치 괜찮은 일처럼 예. 그냥 방치하는 일도 예. 전 납득이 되지 않아요. 홍범도 장관 흉상 네.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굴욕적인 예. 한일 외교도 이제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예.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22대 국회 전반기에서 뭔가 역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컨대 뭐 결의안이라도 해서 일본에 보내서 이거 방류 문제 협의하고 방류해라 뭐 이런 요구까지도 할 수 좀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15일 단식도 했고 네. 저기 유엔 인권이사회 다녀오셨어요. 유엔 인권이사회도 다녀오고 네. 런던에 있는 IMO 네. 국제 해사기구도 찾아가고 예.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에도 호소를 하고 그랬죠. 예. 근데 참 묘하더라고요. 예. 이게 IAEA도 유엔의 그 협력기구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국제기구 안에서는 예. 한쪽에서 그렇게 세게 해놓으면 예. 다른 쪽이 그거를 정면 반박을 안 하는 게 그동안 국제적인 관행이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뭔가 세게 안 나와요. 네. 하여튼 그게 결국 외교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일본 외교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가서도 보고 그랬는데 유엔 인권이사회의 그 조사관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네. IMO에서도 네. 그 일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네. 저는 이 일은 제가 괜히 단식한 게 아니고 이 일은 진짜 위험한 일이고 우리 네. 국민에게 득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국회의장 자격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장 자격으로서도 네.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 네. 예, 뭔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네이버 라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댓글창에 응원합니다. 예, 의견도 있고, 말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의견도 달아주십니다. 끝으로, 예, 앞으로 어떻게 좀 활동하시려고 하시는지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 정치 소신은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다. 현장에 답이 있다.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4선 지금 이제 4선인데 다음에 5선입니다만 그렇게 정치를 해왔다. 아니 그 이전부터 정치 또는 민주화 운동 또 환경 운동 해오면서 제가 갖고 있는 오랜 소신입니다. 네. 그리고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고 아픈 데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아픈데 네. 또 힘이 약한 자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제가 행동하고 활동하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국회의장을 하고 싶었고요. 그런 정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담는 그런 국회의 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구름 속에 있는 국회의장이 아니고 국민 속에 현장 속에 국민의 아픔 속에 있는 국회의장으로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온전히 대변하는 국회의장으로 활동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 점을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강한 매체이기 때문에요. 네. 의장님께서 만약 예, 현장 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또 현장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메고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 대구에 대구에 전세 사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이 있어요. 거기를 가자고 그랬는데 이 장윤선 또 오후에 인터뷰 관해서 오늘은 인터뷰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안 가고 일로 나왔죠. 그렇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거기를 또 가서 살피셔야 앞으로 그런 일 계속 할 거니까. 예, 매일매일 뭐 현장에 계시면 저희도 매일매일 현장으로 카메라 메고 현장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